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 저는 DS 브랜드의 최초의 순수 전기차 DS3 크로스백 E-Tense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21일 이 DS 오토모빌은 이제 국내 시장의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인 DS3 크로스백 E-Tense를 선보였습니다.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DS7 E-Tense가 먼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DS3가 먼저 나왔습니다. 그만큼 이 PSA 그룹 그리고 DS 브랜드가 컴팩트 모델에 대한 자신감, 그리고 또 유럽 시장에서의 컴팩트 자동차의 이 선호도가 높다라는 걸 아주 잘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DS3 크로스백 E-Tense는요, 이 PSA 그룹의 파워 오브 초이스라는 이 전략 아래 이 기존의 내연기관 버전과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이 전기차의 매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주할 이 DS3 크로스백 E-Tense는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DS3 크로스백 일반 모델들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냥 파워트레인만 이 전기차 방식으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DS3 크로스백 E-Tense가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, 그리고 또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DS3 크로스백 E-Tense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내연기관 사양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는 만큼 차량의 체격 역시 동일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4120mm의 전장과 각각 1770mm 그리고 155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추고 있습니다. 여기 휠베이스는 2560mm로 완전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. 다만 이제 전기차이고 또 그만큼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는 만큼 차량의 공차 중량은 기존 모델보다 상당히 높아졌다, 좀 무거워졌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면 디자인은 역시 이 DS3 혹은 DS 브랜드들의 화려한 모습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화려한 라이팅이 돋보이는 헤드라이트 유닛과 그리고 이 곡선으로 그리고 입체적인 연출을 더하고 있는 DRL이 더해지면서 이 DS3 크로스백 E-Tense만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고요. 프론트 그릴의 형태 역시 기존의 DS3 크로스백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DS 윙이라고 명명되는 이 전면 디자인의 그 실루엣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보닛 위에 엠블럼 같은 경우는 E-Tense만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일반적인 DS나 혹은 그런 스포츠 패키지, 다이내믹 패키지 이런 디테일이 아니고 E-Tense의 감성을 제시하는 엠블럼을 적용하여서 기존의 DS3 크로스백과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측면은 이제 크로스오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 차량이 과연 SUV일까? 혹은 해치백일까?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좀 들게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로스오버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SUV이긴 하지만 굉장히 낮고 또 해치백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지상고를 확보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자, 기존의 그 시트로엥 시절의 DS3에서 보았던 이 샤크핀 디테일이 이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안쪽에는 스피커 유닛이 있어가지고 실내 공간에서 더욱더 풍부한 사운드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여기 히든 타입의 도어 캐치를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1열 도어와 2열 도어 모두 히든 캐치 타입이고요. 누르면은 이렇게 개방이 되는, 다시 눌러서 잠글 수 있고 눌러서 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고장이 나면 좀 골치가 아프긴 하겠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아주 화려한 디자인의 알로이 휠 더해져 있고요. 후면으로 오게 되면, 후면으로 가기 전에 이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의 끝 디테일을 보시면 DS 엠블럼을 새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DS가 DS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겠고요. 후면 디자인은 역시 DS3 크로스백들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막 뭔가 전기차의 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와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덕분에 이 DS3 크로스백 특유의 이 날렵하고 고급스러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눈길을 끌고 있고요. 이렇게 트렁크 게이트 중앙에는 크로스백이라는 디테일, 그리고 DS 엠블럼,
그리고 머플러 팁 없이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리어 바디킷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컴팩트 크로스오버의 이미지를 잘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게이트 왼쪽에는 이텐스를 새겨서 이 차량의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. DS3 크로스백 이텐스의 실내 공간은 말 그대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. 사실 DS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프리미엄한 그리고 럭셔리한 가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이 컴팩트 모델인 DS3 크로스백 이텐스에서도 이러한 감성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컬러의 선명한 대비는 물론이고 더욱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실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센터 터널의 디테일이나 연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계기판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의 특성에 맞춰서 이 전용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적용하고 있고요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금까지 PSA 그룹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겠습니다.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1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. 기본적으로 시트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 직물과 가죽의 조합은 탑승자에게 더욱더 높은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레그룸 그리고 만족스러운 헤드룸을 제시하기 때문에 체형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탑승자들이 최적의 드라이빙 포지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입니다.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버튼이나 다이얼 구성에 있어서는 이 마름모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적용을 하여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더욱더 효과적이고 직설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. 엔진 스타트 버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스티어링 휠의 멀티펑션 스포크 등 전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 기존의 자동차들과 혹은 비슷한 경쟁 모델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어서 DS3 크로스백 이텐스의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휠 베이스가 그리 넉넉하지 않고요. 차량의 체격 역시 작은 편입니다. 그래서 2열 공간은 그리 쾌적하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. 그러나 1열 공간과 같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시트와 디테일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. 지금도 이제 2열 공간도 직물과 가죽 시트를 절묘하게 조합하여서 더욱더 우수한 이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이제 B필러 부분에, B필러 바로 옆부분에 이렇게 스피커를 새롭게 마련을 하여서 더욱더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패밀리카라고 하기에는 분명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싱글 혹은 이제 커플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 모델이 되는 DS3 크로스백 이텐스 역시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적재 공간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. 대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체에 비해서 트렁크의 플로어 높이를 굉장히 낮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실제 공간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덕분에 이 공간 자체는 좀 아쉽긴 하지만 활용성 자체에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덧붙여 트렁크 공간에는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 함께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이어서 DS3 크로스백 이텐스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요,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거의 동일한 이 엔진룸 구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PSA 그룹의 파워트레인 전략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같은 차종에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100kW의 전기 모터는 환산 시 136마력과 26.51km/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50kW 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서 1회 충전 시 237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그리고 시장의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 좀 낮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동안 PSA 그룹의 차량들이 국내 시장에 출시됐을 때 생각보다 공인연비가 잘 안 나왔어요. 그리고 실연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차 역시 실질적인 주행을 한다면 좀 더 넉넉한 주행거리가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
한편 이 DS3 크로스백 E-Tense는요 100kW 출력의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쾌적한 이 여정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덧붙여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고성능 히트펌프를 탑재하여서 배터리 온도를 상시 최적의 그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. 이러한 요소들은 아마 날이 추워지는 겨울에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DS3 크로스백 E-Tense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해보면서 이 DS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가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 역시 DS 브랜드라는 느낌이 들어요. 사실 DS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가 하지 못하는 걸 보여줘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컴팩트 모델, 특히 엔트리 모델인 경우에는 사실 프리미엄의 가치를 느끼기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. 디테일이나 연출 등에 있어서. 그렇지만 이 DS3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이 컴팩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브랜드의 가장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. 이러한 부분은 실제 차를 타보시면 아주 더욱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드라이빙 포지션과 시트, 스티어링 휠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기어 시프트 레버의 형태가 조금 밋밋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크기, 그리고 조작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. 그리고 시트는 이제 가죽과 직물이 조합된 구성을 따르면서 더욱더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한 이 착자감,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전의 PSA 그룹 차량들이 조금 껑충한, 특히 작은 차에서 좀 껑충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에 반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편안한 이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게다가 계기판 시인성도 우수한 편이고요. 전방, 측방, 후방 모든 부분의 시야가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 혹은 부담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좀 유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,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 각종 기능들의 버튼 위치가 기존의 전통적인 차량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. 특히 이 파워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는 센터 터널의 양 끝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적응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전기차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? 바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더욱더 매끄럽고 정숙하다라는 점입니다. 실제 이 차량도 어느 정도의 엑셀레이터 페달을 조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정숙하고 고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특정 정역 이상의 페달 조작이 있을 때에는 지금처럼 좀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기 모터가 열심히 가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귀가 아프거나 혹은 시끄러운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. 그냥 실내 공간에 나 지금 달리고 있어 정도의 그냥 신호를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에서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체계화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100kW의 출력은 사실 컴팩트 모델에게 충분하거든요. 좀 더 큰 체격의 이 차량에게도 적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는 성능이기 때문에 DS3 크로스백 E-Tense는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가속 성능 그리고 충분한 움직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실제 주행을 하면서 뭐 성능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받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발진 가속이나 추월 가속이 워낙 뛰어난 건 물론이고 생각보다 고속 주행도 나쁘지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주행거리가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멀지 않은 뭐 예를 들어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권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차가 작으니까 체감되는 이 움직임의 만족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. 네. 이게 확실히 체격에 비해서 좀 강한 출력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성능의 만족감, 움직임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주행 내내 좀 느껴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차의 움직임은요,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DS3 크로스백이랑 다른 걸 못 느끼겠어요. 네. 그 뭔가 파워트레인의 차이, 그 전기차 특유의 특성, 이런 걸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이런 조향에 대한 반응과 조향 질감, 이것도 비슷하고요. 조향에 대한 차의 움직임이나 차가 전체적인 그런 주행을 할 때의 그런 패턴화되어 있는 모습,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DS 그룹의 차량이라는, 그러니까 DS 브랜드 차량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.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확실히 차가 좀 무거워졌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향을 할 때, 그리고 차 움직일 때, 차 주행을 할 때, 연속된 코너를 돌 때, 이럴 때는 약간의 그 무게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주행을 해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동 성능이라던가 뭐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, 그리고 코너링 퍼포먼스, 그리고 주행의 한계점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PSA 그룹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급 대비 우수한 그런 움직임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만족할 수 있고 편하게 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 차가 워낙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템포, 좀 더 빠른 템포로 주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정말 절묘한 게,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주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차가 좀 무겁지? 맞다, 이거 전기차였지? 라는 그런 생각이 몸으로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이 페이스를 조절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구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만 비슷한 플랫폼, 그리고 또 비슷한 컨셉에서 등장한 이 208과 같이 내연기관에는 어울리는 셰시일지 모르겠어요. 내연기관에서는 파워트레인을 압도하는 셰시일지 모르겠는데, 전기차를 관점으로,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셰시가 조금 휘둘리는 느낌? 그러니까 특히 배터리 쪽에 휘둘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이게 배터리가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이 차가 자체가 약간 그 배터리 휘둘리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주행하실 때 조금만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하시면은 이런 충분히 만족스럽고 이 PSA 그룹 차량들이 제시했던 그 특유의 경쾌하고 아주 즐거운 드라이빙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한편 제가 이렇게 PSA 그룹의 차량들, 그러니까 DS, 푸조, 시트로엔을 타다 보면 제 주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새 브랜드가 대체 뭐가 달라?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일단 포지션 상으로는 DS가 제일 위에 있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이 푸조, 그리고 그 다음 아래, 살짝 대각선 아래에 시트로엔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푸조가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이라면 시트로엔은 좀 더 편안하고 다루기 쉬운 이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DS는 그 경계에서 일상적으로는 편하고 그러니까 시트로엔의 편안함을 갖고 있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, 확실히 고급스러워요. 그리고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푸조의 약간 푸조와 유사한 그런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까지, 수준 높은 드라이빙까지 모두 느낄 수 있다,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, 확실히 새 브랜드를 경험해보면 새 브랜드가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절묘하게도 그 각 요소들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푸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시트로엔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막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가 생긴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이 생각이 돼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DS 브랜드는 커리어 우먼, 혹은 좀 자기를 좀 가꾸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여성분들,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? 전문직 여성분들?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뭔가 좀 구체적인 대성화를 시켰다라기보단 그런 느낌이에요.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, 내연기관 버전을 시승하면서 이 모델분이랑 DJ분을 같이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. 그런 느낌이.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DS3 크로스백 E-Tense와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은 자동차라기보다는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느낌? 네.
물론 자동차 같은 이런 비싼 액세서리가 어디 있겠어요.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이라던가 여흥 혹은 나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좀 사치품 같은 액세서리, 그런 핸드백이라던가 시계라던가 구두라던가 넥타이라던가 그런 좀 화려한 그 액세서리잖아요.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존의 자동차하고는 좀 다른 방향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비교를 하자면 사실 되게 미묘한 차예요. 성능은 나쁘지 않지만 이보다 좋은 성능 갖고 있는 차가 너무 많고, 그렇다고 주행거리가 길냐? 그것도 또 아니에요. 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떻게 본다면 전통적인 자동차의 기준점으로 바라봤을 땐 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이 차량이라는 자체가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액세서리라던가 아니면 나만의 트로피? 뭐 이런 용도로 본다면 굉장히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게다가 남들과 다르잖아요. 예, 남들과 다른 약간 패셔너블하면서도 트렌디한,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런 모든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점은 이 차의 뭐 주행거리나 성능 이런 게 아니라 이 차 자체를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DS3 크로스백 E-Tense를 함께 타보았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.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